김전자님, 5월 22일 출시 예정인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의견 들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국민성장펀드 좀 알려주세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금융상품인 것 같아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 펀드의 장점 3가지 그리고 단점 n가지까지 꼼꼼하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 나에게는 이 혜택이 너무 좋겠다 하시는 분들 혜택 얻어가시면 되고요. 이건 나에게 적합할까? 아니면 난 패스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민 종결하실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잔잔하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쉬운 설명입니다. 국민성장펀드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 펀드에 돈을 넣으면 정부가 섭외한 전문가들이 돈을 이렇게 저렇게 굴려서 5년 후에 나에게 돈을 불려서 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어떤 투자처에 구체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건가요? AI나 반도체, 바이오 등 정부가 꼭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전략 사업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정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공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업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보다는 이제 투자금이 필요한 신생 기업들, 그러니까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도 못한 비상장 기업이나 강소기업들,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 활동을 도와주겠다, 이런 공적인 취지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는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투자계에서는 이런 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요. 안정성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엔젤 투자라고 하죠. 대부분 투자했을 때 10에 9은 잘 안 되는데 10개 중 하나 정도는 대박이 터져가지고 9개 실패한 것을 다 만회하고 그 한 개에서 몇 배 대박 난 것이 수익으로 돌아온다. 이런 걸 엔젤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K엔비디아에 도전하고 있는 퓨리오사나 리벨리온이라는 AI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신생 기업들은 나름대로 유명해가지고 저도 한 번씩 들어보고 아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혹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잔자님,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올까요? 우리에게는 수익률이 중요하죠. 아쉽게도 투자 상품인 펀드 특성상 수익률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잘 되면 수익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잘 안 되면은 원금 손실까지 가능한 그런 투자 상품이다. 잘 되면 당연히 뭐 2배 이상 대박도 날 수 있고, 잘 안 되면은 50%, 마이너스 50% 쪽박까지 찰 수 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전적으로 이것은 내가 직접 투자처를 골라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전문가들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취지 자체가 대한민국의 강소기업을 믿어보겠다, 이 강소기업의 미래에 베팅해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냐 보시면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직장인만 가입이 가능하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고요.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말씀드릴 인센티브, 세금 관련 인센티브를 못 받을 뿐이지 가입은 가능하다 라는 점 제가 팩트 체크했거든요. 이 부분 말씀드리고, 한도는 어떻게 되냐? 1인당 최대 한도는 2억 원이고요. 1년에 최대 한도는 1억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투자 기간이겠죠. 어느 정도 돈이 묶이냐? 5년 동안 제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원래 펀드라는 것은 중도에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투자 기간 동안 투자를 하다가 나 그냥 이거 수익률 안 좋으니까 뺄게요 해서 환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국민성장펀드는 이런 중도 해지, 환매가 불가능하게 상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년간 내가 확실하게 안 빼고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니 그렇다면은 5년 동안 이게 돈도 묶이고 차라리 검증된 기업에 그럼 주식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요? 요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잘 나가는데 굳이 이렇게 알 수도 없는 펀드에 투자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정부도 양심이 있나 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부가 내세운 인센티브 3가지, 이 장점 3가지에 대해서 팍팍, 그리고 특히 디테일한 꿀팁 2가지까지 담았거든요. 실용적인 꿀팁이기 때문에 이 디테일까지 담아 가셔야지 내가 할까 말까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혜택입니다.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게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은 다르게 들어가는데요. 투자 금액 3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공제를 40%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대 세액공제액이 1,200만 원이 들어가고요. 3천만 원 이상 투자할 때는 여전히 소득공제가 들어가긴 하지만 공제율 퍼센테이지가 낮아진다. 쉽게 말하자면은 가성비가 조금씩 떨어진다.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성비 있게 내가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3천만 원까지 투자하는 게 40% 공제를 해주면서 가장 혜택이 클 수 있고요. 나는 혹시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장 많은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 절대 금액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고 싶다 하시면은 7천만 원까지 투자하시는 것이 최대 1,8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가장 높은 절대 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잔한 꿀팁 말씀드리면요, 내가 절대적인 환급 액수를 키우고 싶다면은 연 7천만 원까지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내가 투입 대비 가성비를 가장 챙기고 싶다 생각하신다면은 연 3천만 원까지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정확히 인센티브일까? 더 구체적으로 포인트 짚어드리면요, 이 소득공제를 받는 순간 이 세금 혜택만으로도 나는 사실 확정 수익률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되는 직장인이에요. 이때 투자금을 3천만 원 정도 국민성장펀드에 넣어요. 그러면은 최대 40%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1,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내 연봉은 원래 4천만 원인데 1,200만 원이 줄어들어서 대략 2,800만 원으로 소득이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면은 그에 따라서 세금도 줄어들겠죠. 그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세금 액수가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투자금 3천만 원을 넣은 것 대비해서 180만 원이 확정적으로 세금이 아껴진다면은 이거는 꽁돈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죠.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6%다라고 확정적으로 내가 얻는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 유형들에 맞춰서 어느 정도 투자하면 어느 정도 확정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제가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여러분들은 3천만 원을 넣었을 때 실질적으로 확정 수익률이 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 구간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과세 표준이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3천만 원 투자했을 때 6%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중소득자의 경우는 3천만 원 투자 시 10.56, 고소득자는 16.72, 초고소득자는 19.80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경향성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표들의 경향성. 원래 이 세금 공제라는 게 저연봉자에게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고, 고연봉자에게는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성장펀드는 소득공제죠. 그래서 이 국민성장펀드 자체가 고액 연봉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저소득자는 실질적인 절세 수익률이 2%에 불과하고 금액이 커지면 더더욱 효율이 떨어지죠. 그런데 고소득자에 갈수록 동일하게 3천만 원을 넣어도
실질적으로 절세 받는 실질 수익률이 최대 19.8%, 2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소득 공제라는 이 공제 특성상 그래요. 그래서 잔잔한 꿀팁 두 번째는 고액 연봉자일수록 국민성장펀드 혜택, 가성비가 높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고연봉자이면서 가장 가성비를 챙기고 싶다면은 3천만 원, 환급 액수를 키우고 싶다면은 7천만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들 제가 직접 크로스 체크도 하고 열심히 우리 구독자님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시고 대신 출처는 꼭 남겨주시고 더불어서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 너무 좋은데요 하면 공유로 김잔잔 칭찬해 주시면은 앞으로도 제가 구독자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양질의 자료들 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지금 국민성장펀드 장점 3가지 중에 첫 번째 장점 소득공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세 번째 장점은 좀 더 간단하니까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저율 분리과세입니다. 원래는 이런 펀드 상품들에는 수익에 대해서 15.4% 배당소득세 세금을 떼갑니다. 그런데 이 국민성장펀드의 경우는요 9.9%로 저율과세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서 나온 수익들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2천만 원이 초과할 시에 원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떼서 세금이 대폭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이 2천만 원 합산하는데 방어를 해주겠다 라고 하고요. 당연히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건보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런 메리트까지 함께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혜택이자 장점이고요. 마지막 혜택이자 장점은 손실 보전입니다. 저는 처음에 국민성장펀드 듣고 이 부분이 가장 놀라웠는데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마이너스 20%까지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손실을 보존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20% 손실이 나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정부가 메꿔주기 때문에 손실 없이 원금만 돌려주게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 50%까지 손실을 봤어요. 이렇게 되면은 20%까지는 정부가 커버를 쳐주지만 그 이상인 마이너스 30%는 내가 손해를 안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까지는 안전판이 있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혜택이 너무 좋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눈, 우리 구독자님들 소비자의 눈에서 여기에 맹점, 함정이 없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N가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고민을 종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비자의 눈, Customer Eye. 첫 번째 혜택 있잖아요. 최대 40%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데 이게 아까 중간 구간만 따져도 수익률이 6.6%나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게 매년 6.6% 정도 확정 수익률로 들어온다? 이러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게 이 소득공제라는 것은 그 당해 연도 그 1년 처음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 중에서 딱 처음 3천만 원을 넣은 그 해에만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6%로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6.6%를 만약에 매년으로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연 1.32% 수준의 이자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2%짜리 예금에 든다. 이걸 조금 더 높여서 중소득자 여러분들은 절세 수익률이 높아지죠. 근데 이 10%조차도 5년으로 나누면은 연 2.11% 수준이다. 그래서 연으로 따졌을 때 연 확정 수익률은 매우 낮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이건 세금에 따른 확정 수익률이지 투자가 잘 되면은 뭐 연 2%, 5% 쭉쭉 올라가는 거와는 별개로 확정된 그 세금 수익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펀드에 운용 보수가 존재해요.
이것은 확정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에서 1.2%로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거는 매년 이 정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ETF 평균 운용 보수는 대체적으로 1% 미만이거든요. 만약에 ETF 운용 보수가 1%를 넘어간다? 워렌 버핏도 극대노하면서 손사래를 칠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성장펀드는 왜 이렇게 운용 보수, 수수료가 높냐? 아까 전문가들이 개입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한 S&P 500이나 코스피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크게 개입을 안 하고 주가 지수만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스템 따라서 투자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국민성장펀드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자산 운용사에다가 분산을 해서 일감을 맡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 운용사마다 다 수수료를 떼가겠죠. 그 수수료를 다 떼가는 것이 1%에서 1.2%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5년으로 나누면은 연봉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연 1.32% 수준으로 세금 확정 수익률이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매년 1.2% 운용 보수를 뜯긴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어떻죠? 높은 운용 보수 때문에 확정 수익률이 대폭 삭감되는, 거의 사실 세금 혜택이 거의 사라져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운용 보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던데 요거 포인트로 잘 보셔야 되고요. 아니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운용 보수도 빡세게 주는데 너희 투자 잘해? 이런 의구심 들죠.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뉴딜 펀드라고 있었습니다. 뭐 신한, 안다, 오라이언, 지브에이, 타임폴리오 이거는 이번에 하는 거 타임폴리오에도 있죠. 여기 DS도 여기 있네요. 이런 비슷한 자산 운용사가 굴렸던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이거 뭐예요? 이거 수익률이 뭐야? 이 타임폴리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5%도 있고요. 잘 나온 거는 13% 정도 나왔지만 이거를 다 이렇게 섞었을 때 마이너스를 냈어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녹색성장펀드에서 이명박 정부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정권이 바뀌니까 찬밥 신세를 지더라. 정권이 바뀌면은 정책도 바뀌기 때문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더라. 그래서 세 번째 단점은 투자 수익률이 과거를 비추어 봤을 때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은 버려지더라.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도 5년이 채 덜 남았는데 5년짜리 펀드에 가입한다. 요거 약간 이제 찝찝함이 남아있고요. 게다가 또 요것도 언급을 많이 안 하시던데 펀드에 운용 보수 외에 성과 보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률이 연 6%를 초과한다. 5년 합쳐서 30%를 초과한다. 하면은 와우 기분이 좋긴 하지만 여기에서 운용사가 성과 보수를 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5%가 났다? 그럼 내가 온전히 35%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30%에서 5% 초과한 이 5%를 또 운용사랑 나눠야 된다. 아니 왜 이렇게 운용사들이 많이 가져가냐 짜증 나실 수 있지만 원래 근데 펀드는 문화가 약간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전에 IMA 계좌도 이렇게 성과 보수가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손 치지만 우리가 ETF 할 때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 성과가 많이 잘 나와도 성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운용사들도 계속 배불리네. 뭔가 잘 벌어도 기분이 나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이 국민성장펀드의 치명적 단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5년이 묶인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시간이 돈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돈이에요. 내가 원할 때 돈을 뺄 수 있는 거. 환금성, 이 유동성, 이게 곧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내가 빼지 못하고 묶이면 묶일수록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채, 절대 망할 수 없는 우리나라 국채 어떻죠? 2년, 3년, 5년, 10년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채만 봐도 이게 10년, 아니 똑같이 5년 이 국채만 봐도 3.99% 주거든요. 한국 국채에 지금 넣으면은 손실 절대 없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 없이 4% 이상의 이자를 5년 동안 따박따박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연 4%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죠. 그래서 이것만 따지면은
차라리 한국 국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시죠. 아무쪼록 5년이 묶인다는 거, 5년간 이거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AI 그냥 접자, 그리고 다른 거 해버리자, 이럴 수도 있고요. 게다가 중간에 내가 까보니까 한 2, 3년 차부터 계속 손실이 나. 근데 이거를 손실이 나니까 해지할래 하고 싶어도 이건 중도 해지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5년간 이 마이너스인 거를 팔지도 못하고 해지도 못하고 열불만 나면서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제가 초반부에는 장점에 대해서 기분 좋게 소개해드렸다가 막판에는 또 단점을 와구와구 말씀드리니까 이게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이런 분들 추천하는 유형 설명드리고, 이런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는 게 어떤가 비추하는 유형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는 유형 첫 번째, 나는 고소득자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소득공제 효율, 확정 수익률 자체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이신 분들은 고민해 보시는 거 좋고요. 두 번째, 나는 이재명 정부를 응원한다, 기 한번 살려주자 하시는 분들, 또는 나는 우리나라를 응원한다, 우리나라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투자한 투자 금액을 마중물로 삼아서 쑥쑥 컸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그냥 내가 기부하겠다, 좋은 일에 한번 써보겠다, 요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비추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코가 석자다. 아니 그 좋은 취지는 공감을 하겠는데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 전 소득이 높지 않아요. 소득공제는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는 가성비가 안 나와요. 아까 확정 수익률이 2%까지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세 번째, 목돈이 없으신 분들, 이게 5월 22일부터 선착순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 요즘 ETF 조금만 괜찮으면은 1조 원도 금방 차는데 6천억이면은 제가 봤을 때 순식간에 선착순 마감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많이 넣어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은 주식에 지금 많이 빵빵하게 넣으셨을 텐데 아직까지 뭐 몇백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여윳돈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가지고 계신다면은 부럽습니다만은 저도 이런 투자할 수 있는 여윳돈은 지금 주식에 거의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상금 제외하고는 투자할 금액은 더 이상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질문 주신 것들 중에 잔자님이 계시니 멘탈이 건강해집니다. 64세이며 2년 정도 뒤에 은퇴 예상하는데 국민성장펀드 해야 될까요? 계약직 연봉이 적어서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요. 첫 번째, 세액공제 혜택도 없으시고 연봉도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추 드리겠죠. 두 번째, 연접한 IRP, ISA, 미국 직투, 코스피 200 거기 들어갈 돈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 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다 하면 좋지만 월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죠. 가장 비슷한 고민 하실 것 같아요. 이 경우 비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개인연금과 IRP를 다 채우고 국민성장펀드에 넣으려고 3천만 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분은 여유가 있으신 분이죠. 이런 분들은 내가 만약에 고소득자로서 소득공제까지 빵빵하게 받을 수 있다 하시면은 취향 따라서 좀 투자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다 떠나서 이 투자처 자체로도 사실 이 국민성장펀드가 뭐 S&P 500, 나스닥 5년 투자한 것보다 수익률이 잘 나올까요? 그렇게까지는 기대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를 응원하고 좀 기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내가 이걸 투자 상품으로 생각해서 돈을 불리겠다 하면은 저는 추천하진 않는다 라고 솔직하게 우리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국민성장펀드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또 추가적으로 나는 이런 메리트를 보고 있다,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들 알려주시면 저도 댓글 읽어보면서 배우고 다른 구독자님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이지만 꼼꼼하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하고 쉬운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